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 도약 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할 경우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했을 때 연 최대 9.54%의 효과가 있어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정책 상품입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긴 만기 부담과 재무 상황 등으로 청년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도 해지 인원은 총 35만 8천 명으로 누적 신규 개설 인원인 225만 명의 15.9%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23년 말 중도 해지율인 8.2%에서 7.7%포인트 커진 규모입니다. 특히 납입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율이 39.4%로 가장 높았는데 반대로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 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습니다. 높은 금리 혜택에도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 가중으로 청년들이 납입을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청년 도약계좌의 이자, 비과세 혜택 등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미래적금이 곧 출시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들이 1에서 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수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요즘 회사를 진득하게 오래 다니지 않고 빨리 그만두는 조기 퇴사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요? 네, 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이 1년에서 3년 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가 61%로 가장 많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4개월에서 1년 미만이 33%, 3개월 이하도 6%였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왜 조기 퇴사하는 것 같냐? 그 이유로는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가 60%에 육박하게 나와 가장 많았고요. 이 밖에도 연봉이 낮아서 사내 문화가 맞지 않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입사원 1명 기준으로 채용부터 실무 투입까지 들어간 비용은 1, 2위가 극과 극이었는데요. 50만 원 이하가 36%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이 넘는 게 2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사이 금액들이 그 다음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조기 퇴사는 이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80%가 넘었지만 조기 퇴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35%에 그쳤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로는 이 장려금이나 포상휴가, 멘토링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뽑아두면 나가고 뽑아두면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에겐 더 힘들 텐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가 예산까지 마련했다고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꾸준히 계속 일하는 청년에 대해 줬던 근속 인센티브를 앞당겨서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근속 인센티브를 18개월, 24개월 재직할 때 240만 원씩 2번 줬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앞서 설문조사에서 이미 1, 2년째부터 조기 퇴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근속 인센티브를 당기고 나눠서 준다는 겁니다. 6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4차례 지급합니다. 즉 반년만 일해도 1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또 원래는 졸업생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이 늘어나서 이번엔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청 대상이 늘어나서 올해 지원 규모도 이 기존 10만 명이었던 게 7천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추가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서 254억 원이 더해져서 총 8,026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최근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청년들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청년이 일할 수 있게 기업도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겠죠.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시에 청년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요.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7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도 그 사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이 사원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주려고 애를 쓴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로 옮겨준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와 별개로 이 실업 기간이 넉 달 이상이거나 학력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회사라면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한 채용 플랫폼이 이 직장인 1,2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은 부도덕한 임원이나 관리자가 있는 회사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다니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MZ 직장인의 응답 비율이 40대보다 더 높았는데요. 가치관이 맞지 않는 기업 문화와 공정하지 않은 보상 체계, 방향성 없는 업무 지시도 직장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직장에서 추구하는 가치로는 세대 공통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으로는 역시 월급이 76%로 가장 많았고요. 좋은 동료나 공휴일, 또 퇴근 후 맥주 한 잔 같은 소소한 위로도 큰 힘이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